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최규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말라름의 후기 소네트 3부작 중에 마지막 편 제3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첫 행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윈동 델 세보리, 그레이스가 한 겹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말라름의 시학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방식으로, 자신의 그 시학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황현산의 번역과 그 해설을 추측으로 해서 이 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시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 말라름의 시학의 핵심이 뭔가, 도대체 말라름에는 궁극적으로 뭘 어떤 시를 쓰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오래전에 말라름의 바다의 미풍을 부스팅할 때 그 자료의 그 앞부분 중에서 그걸 그대로 따온 건데, 가져온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히 말라름의 시학을 암시와 환기의 시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대상을 분명히 지시하는 것은 그 시의 매력의 4분의 3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말라름에 보기에는 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말라름의 시는 사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암시하는 효과를 목표로 한다. 어렵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말라름의 시학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라름의 얘기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꽃이라고 말하면 나의 목소리는 꽃이 어떠한 모습도 망각 속에 사라지게 하며 그 망각 저 너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꽃받침과도 다른 그 무엇으로 어떠한 꽃다발에도 부재하는 꽃의 이데아, 그윽한 이데아 자체가 음악처럼 피어오른다. 말하면은 그 꽃의 정수, 꽃의 이데아, 꽃의 본질, 이런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상당히 플라톤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떠한 꽃다발에도 부재하는 꽃의 이데아.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다만 암시와 환기할 수 있을 뿐이죠. 그렇죠. 원래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해서 어떠한 대상의 그 본질, 본체, 그 정수, 이데아를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현실적인 언어로 가둬둘 때 그 존재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라름의 글쓰기는 이제 우주적 글쓰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말라름의 시의 궁극적 목표는 대문자의 책, 리브로, 로 표기되는 절대의 책, 단 한 권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우주의 진리 그 자체인 책을 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라름의 목표, 야심이 얼마나 엄청난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또 말라름의 시는 궁극적으로 별 심기, 꽁시타라시오, 별 심기를 목표로 한다. 이 말은 별들은 검은 밤하늘에 우주의 시를 쓰고, 인간은 하얀 백지 위에 검은 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가 그 하늘의 그 별자리, 우주의 질서, 그 우주의 모습을 실현하려는 이제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죠. 이제 그것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또 별문제죠. 우선 그 말라름의 시학이 대체로 어떤 것도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서 이 시를 읽을 때 조금 더 좀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는 이 번역과 해설은 그 황현산 씨가 시집이라는 책을 냈죠. 정말 말라름의 모든 시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거의 그 불가능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그 역작이죠. 엄청난 역작인데. 자, 여기에 이제 이 시의 번역과 해설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우선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인용을 하고, 거기에 뭐 아주 약간의 코멘트를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이 시가 어떤 시인가 하는 것을 읽겠습니다. 황현산 씨 해설입니다. 소네트 3부작의 마지막 편에 해당하는 이 시의 시간은 새벽이다. 시는 마치 어떤 침실의 창문을 가지고 있는 레이스 커튼이 아침바람에 날아드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처럼 시작한다. 창유리가 새벽의 첫 햇빛을 받아 희뿌옇게 빛나고 커튼이 들추어져 아직 어두운 실내를 보여줄 것 같은 이 시간은 헌시에서처럼 밤의 몽상으로 이루어진 창조 작업을 낮에 밝은 이성에 드러내어 그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첫 번째 소네트,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소네트를 다 함께 봤죠. 첫 번째 소네트가 퇴락한 영광의 추억 속에서 불모의 창조 작업에 임하는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소네트가 창조의 의지와 창조의 지적 조건의 불일치, 로 좌절되는 탄생을 나타낸다면, 여기서는 그 창조 행위의 고통과 좌절을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그 좌절의 창조적 가치를 성찰한다. 그러니까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설도 그렇게 쉽게 잘 들어놓은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번역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레이스가 한 겹 사라진다. 스테판 말라르메. 레이스가 한 겹 사라진다. 드높은 유의 의혹 속에서 침대의 영원한 부재만을 신성 모독이나 저지르듯 얼핏 열어 보이고, 꽃무늬 장식 하나가 같은 곳과 버리는 이 한결같은 하얀 갈등은 희뿌연 창에 부딪혀 꺼지나 제가 가려 감추는 것보다 더 많이 떠오른다. 그러나 그 꿈이 금빛으로 무르익는 자에게선 음악가 그 텅 빈 허무에 만돌린이 서럽게도 잠들어 있다. 어떤 창을 향하여 어느 배도 아닌 제 자신의 배에서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 그런. 자, 번역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만 봐갖고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문을 보면서 해설을 보도록 하죠. 윈동텔 사볼리. 동텔가 레이스죠. 사볼리. 여기서는 사라진다. 그래서 레이스가 한 겹 사라진다. 우선 이 동텔, 이 레이스라는 이미지가 갖는 그 의미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말라르메는 레이스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레이스에 관한 시도 여러 편이 있죠. 또 이거와 더불어서 거품이라는 존재도 많이 얘기합니다. 거품. 근데 이 레이스나 거품은 어떤 존재인가? 그 레이스는 어떻게 보면 그 공기와 천이 그 합쳐 있는 거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천이죠. 이 공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부재고, 이 천은 이제 존재인데, 또 다르게 보면은 이것은 그 꿈과 현실, 또 존재와 부재 사이의 존재. 그렇죠. 거품도 그렇죠. 거품이라는 거는 물과 공기의 그 중간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재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아마도 이러한 그 존재가 말라름의 시 자체의 그 상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이 레이스에 대해서 말라름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좀 상기하면서 봅시다. Une donc telle savolée, 레이스가 한 겹 사라진다. Dans le doute du jeu suprême, 여기서 jeu suprême를 드높은 유희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지고한 그런 유희, 하여튼 드높은 유희. 어찌 드높은 유희라는 게 뭘까?
어떤 의미에서 모든 예술은 다 유희죠. 시 쓰는 것도 유희죠. 그런데 아주 드높은 유희다. 아주 그 고도의 지구한 그런 유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왜 드높은 지구한 유희가 되냐면 모든 예술은 다 그 절대 순수의 세계를 꿈꾸기 때문이겠죠. 말하자면 앞에서 얘기한 말라르마 얘기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절대의 책, 그 대문자 리브루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드높은 유희가 되는 거죠. 드높은 유희의 의혹,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러한 시를 그러한 창조를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끝없는 그 회의가 있죠. 이제 그런 의미들이 지금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n t'ouvrir comme un blasphème qu'absence éternelle de lit. 엉투브리는 이제 그 살짝 열리는 거죠. 살짝 열리는 거. 조금만 열리는 거. 블라스페머는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그 신성모독이라는 이 여희는 그 말라르메 씨가 그 시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그 종교의 그 한 사도가 그 신에게 헌신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어떤 구도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말라르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라는 것은 말라르메에서 종교입니다. 네. 그래서 시의 종교라는 그런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압송 세테흐넬르들리, 압송 세테흐넬르, 그 영원한 부재, 리 침대, 침상. 침대라는 것은, 침대라는 것은 어떤 창조의 공간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영혼을 부재한다. 침대, 영혼의, 영원한 부재만을 살짝 열어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마치 신석, 모독인 것 같다. 그래서, 느끄 공부죠. 느끄. 다만 이런 것만을 보여준다. 이때 아는 이 아라는 전치사는 어떤 목표나 어떤 결과 이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전치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침대 영원한 부재만을 신성 모독이나 저지르듯 얼핏 열어 보이고 이렇게 레이스가 한 겹 사라진다. 자, 여기에 대해서 황현사의 해설을 봅시다. 제1년인데 밤을 새운 시인은 새벽을 맞아 그 드높은 유리 곧
시쓰기 작업에 전력을 기울인 끝에 탄생의 침대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레이스 커튼이 한 겹 사라지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탄생을 엿보려는 이 신성 모독의 행위는 침대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침대의 영원한 부재란 차라리 탄생의 침대를 끝내 목격할 수 없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다. 우리가 이 시에 좀 접근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간을 상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인의 방이 있고, 거기에 이제 창문이 있고, 그 창문에 그 하얀 그 레이스로 된 커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커튼이 위로 이렇게 날아오르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런 것을 반복하겠죠.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말라름이가 자신의 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으면 레이스가 한 겹 사라진다. 드높은 유의 의혹 속에서 침대의 영원한 부재만을 신성 모독이나 저지르듯 얼핏 열어 보이고. 자, 2연으로 넘어갑니다. Cette unanime blanc conflit d'une guirlande avec la même enfui contre la vitre blême flotte bliquil non-split. 위나님 뭐 만장일치의 그런 뜻이죠. blanc conflit 흰색 갈등, 하얀 갈등. 그래서 이것을 한결같은 하얀 갈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 다음에 기글롱드는 뭐 꽃다발, 꽃무늬 이런 의미인데, avec la même 똑같은 것. 그래서 여기서 기글롱드를 꽃무늬 장식 하나라고 이렇게 번역했네요. 꽃무늬 장식 하나가 같은 곳과 벌이는 이 한결같은 하얀 갈등. 자, 이것은 현실적인 그 현상의 차원에서는 아마도 지금 바람이 불어서 이 흰색 꽃무늬 그 레이스 커튼이 바람에 펄럭여서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자신의 그 시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on fit contre la vitre blême 창백한 창유리에 부딪혀서 on fit 뭐 달아난다. 플로트 블리크 플로트는 떠돌다 이런 얘기죠. 공중에 떠도는 거. 농스플리 그 뭐 파묻다 매장하다 뭐 그런 뜻인데. 그래. 직역을 하면 이제 그 묻어두는 거죠. 묻어두기보다는 오히려 떠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에, 음, 지금 이 블랑콩플리가 지금 여기 주어가 되는 거죠. 예, 그 하얀 갈등이 떠돈다. 여기서는 제가 감추려는 것보다 더 많이 떠오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음, 근데 그 갈등은 이제 희뿌연, 비트로 블렘을 희뿌연창이라고 번역했네요. 그래서 희뿌연창, 그 새벽이라 아마 이렇게 번역했겠죠. 희뿌연창에 부딪혀서 엉피, 뭐 달아난다는 것을 꺼진다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는 그 바람에 펄럭이면서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는 이러한 운동의 반복을 이제 블랑콩프리라고 1차적으로는 그랬겠고 이제 아, 근데 그런 그 하얀 갈등이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떠오른다. 이 참, 이 말라름의 시학의 그 핵심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것은 지금 그 어떤 대상을 시로 나타내려고 할 때, 그 언어화하는 거에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현실적인 언어로다가 어떤 대상을 그 언어 속에 가두게 되면은 사실 그 대상은 죽어버리죠. 예, 예. 그 살리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아, 언어 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떠돌게 하는 것이죠. 음. 에, 그리고 이 하얀 갈등은 또 말라름의 그 시학에서 이런 그 하얀 고뇌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선 그 바다 위풍에는 이런 표현하죠. 그 백쥐와 맞은 시인의 고통을 나타내는 게 있죠. 그러니까는 시인은 그 백지를 앞에 두고 밤에 그 등불 밑에서 한 줄도 지금 써내질 못하고 있는 그런 고뇌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인국자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백색공무지 이거하고 시인과의 싸움이죠. 아주 고통스러운 싸움이죠. 또 하얀 백조의 고통스러운 몸부림, 예, 이제 이런 것들 상기시키는데, 그것은 절대 순수시와 현실적 언어와의 갈등, 그렇죠. 이런 절대 순수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냥 현실적인 언어로다가 가둬둘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계속 떠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우선 염두에 두고서 황현선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제2연에서는 침대를 영원히 목격할 수 없는 이유가 설명된다. 하얀 레이스 커튼이 한 겹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레이스 커튼이 그 뒤에서 떠오른다. 창에 부딪혀 펄럭이며 사라지는 레이스 커튼은 늘 다시 떠오르는 커튼과 마냥 똑같은 한결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동일한 커튼이 바람에 날아올랐다가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것이겠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날아오르고 있는 이 커튼은 현실 속에서 다른 현실을 열어 보여주려는 힘과 가려 감추려는 힘이 맞붙어 싸우는 경계선처럼 시인에게 상념된다.
물론 이 싸움은 시인의 시쓰기에 대한 우위다. 알레고리이다. 시인이 도달하는 절대 순수의 자리는 늘 한 겹에 하얀 장막으로 가려져 있으며 그 장막을 걷고 나면 거기에는 또 다른 장막이 있다. 그래서 시인의 시는 늘 한 겹에 다른 장막을 남기고 사라지는 마지막에 두 번째 장막에 해당한다. 시인은 자신이 자주 한 권의 책, 그 대문자의 리브로 한 권의 책이란 말로 표현했던 그 도달할 수 없는 절대의 목표를 현실 언어의 한계 안에 가두려 하기보다는 가리개일 뿐인 언어들을 한없이 벗겨내어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것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끝없이 부정하는 방법을 택한다. 어려운 말이죠. 한참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 순수 부정의 하얀 갈등은 따라서 제가 가려 감추는 것보다 더 많이 떠오른다. 다시 말해서 시의 언어는 사문의 그것처럼 어떤 확정된 의미를 내장하기보다 산문은 뭐 의미만 전달되면 되는 거니까 떠오르는 리듬을 타고 스스로 소멸됨으로써 그 의미를 오히려 부정한다. 자, 우선 요 해설도 여러 번 읽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꽃무늬 장식 하나가 같은 것과 버리는 이 한결같은 하얀 갈등은 휘뿌연창에 부딪혀 꺼지나 제가 가려 감추는 것보다 더 많이 떠오른다. 자, 3, 4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ais ce qui du rêve se dort, tristement dort, oui non, manque d'or, au creux néant musicien. 그러나 ce qui du rêve se dort, 그러니까 se dort du rêve겠죠. 그러니까 꿈으로 스스로를 금빛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 꿈이 금빛으로 무르익은 자에게선 이렇게 번역을 했고 트리스트몽 더르 윈몽더르 슬프게도 한해 그 만돌린이 잠들어 있다. 그런 내용 문제시요. 이 크롤은 뭐 텅 빈 구멍 같은 게 이제 크롤인데 내용, 허무, 무, 뮤지션, 음악가. 그래서 이것을 음악가 그 텅 빈 허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뭐 텅 빈 허무의 음악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여기서 이 만돌린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하자면 왜 하필이면 이제 그 만돌린인가 하는 건데 그 만돌린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마치 임신한 여인의 그 배처럼 이렇게 그 울림통이 아주 둥글게 부풀어 있죠. 그래서 이 만돌린은 그 여인의 배와 동격을 이루면서 어떤 창조의 공간, 어린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탄생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그 음악의 탄생이겠죠. 자,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시의 탄생을 이렇게 그 탄생의 공간을 만돌이라는 그런 악기로다가 지금 표현한 건데, 근데 그 만돌리는 그 텅 빈 허무의 음악가다. 근데 만돌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돌에서는 어떤 소리도 지금 들리지가 않는 거죠. 잠들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라름의 그 생트라는 그 시에서는 뮤지시엔 드 실렁스 침묵의 음악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와 상당히 흡사한 거죠. 우선 그렇게 해두고 좀 이따 이 해설을 보도록 하고 또 tel que vers quelque fenêtre 그러니까 어떤 창을 향하여 seul nul ventre chrétien 그 자신의 것이 아닌 아무것 다른 아무것도 아무런 배를 따라서 그러니까는 오로지 자신의 배에서 이런 뜻이죠. 필리알 뭐 자식의 아들의 오너를 뷰네트 조건 법을 썼죠. 아마도 자식으로서 태어날 수 있었을 수도 있는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 그런 어떤 창을 향하여 어느 배도 아닌 제 자신의 배에서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 그런. 자, 일단 이렇게 하고서 해설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인은 제3년과 제4년이 말하는 것처럼 그 순수의 존재가 현실 언어 속으로 떠오르는 신비로운 탄생을 꿈꿀 수는 있다. 현실에서 실현은 못하더라도 꿈꿀 수는 있죠. 꿈은 그 절대의 목표가 현실 언어와 어렵사리 만나는 자리이다. 밤의 등불 아래 금빛으로 무르익은 꿈속에 만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최소한으로만 현실성과 물질성을 가지고 있다. 꿈속에서 보이는 거죠. 그것은 용도가 폐기된 옛날 악기로 벌써 시간 속에 소멸되고 있으며 텅 빈 허무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음악가이지만 서럽게도 잠들어 있을 뿐인 침묵의 음악가이다. 이 성녀는 지금 이 생트라는 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서러움은 물론 어떤 순수의 존재에 대한 꿈 앞에서 자신의 언어적 한계를 지켜야 하는 시인의 안타까운 감정이다. 이 꿈의 만돌인이 태어난다면 그것은 어느 배도 아닌 제 자신의 배를 통해서일 뿐인데 이는 그것이 현실 언어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의 힘을 빌려 탄생할 때 그 순결함은 상실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시인은 그 만돌린을 잠든 상태로 놓아둠으로써 자신의 꿈에서까지도 그것이 잠재 상태로만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의 탄생 가능성은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 이라는 실현되지 않은 과거에 머무를 뿐이다. 시인은 그 절대 존재를 자신의 또는 자기 시대 언어적 주관성으로
변절시키기보다는 차라리 그 온전한 탄생의 기회가 연기되기를 바란다. 계속 떠도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시가 마무리가 되는데, 뭐 어떤 해설을 들어도 여전히 어렵죠. 여전히 난해하죠. 버덕 시를 한번 마지막으로 더 읽겠습니다. 아까 처음보다 한번 조금 약간 좀 소통이 되지 않을까? 레이스가 한 겹 사라진다. 스테판 말라르메, 황연산역. 레이스가 한 겹 사라진다. 드높은 유리의 의혹 속에서 침대의 영원한 부재만을 신성 모독이나 저지르듯 얼핏 열어 보이고, 꽃무늬 장식 하나가 같은 곳과 버리는 이 한결같은 하향 갈등은 희뿌연창에 부딪혀 꺼지나 제가 가려 감추는 것보다 더 많이 떠오른다. 그러나 그 꿈이 금빛으로 무르익는 자에게선 음악가 그 텅 빈 허무에 만돌린이 서럽게도 잠들어 있다. 어떤 창을 향하여 어느 배도 아닌 제 자신의 배에서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 그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말라르메 후기 소네트 3부작 마지막 세 번째 시 레이스가 한 겹 사라진다. 위동델 사부이 라는 시를 황현산의 번역과 해설로 함께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